네, 안녕하십니까. 비교 산업재산권법을 강의할 공경식 박사입니다. 어, 저 아는 분은 아는 분도 계시겠고 모르는 분은 또 모르는 분도 계시겠는데 제가 이제 아마 23년 동안 한빛 변리사 학원에서 산업재산권법 거기다 2차에서 이제 저작권법까지 해가지고 강의를 오랫동안 했었죠. 뭐 최근까지도 이제 계속 강의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저의 뭐 개인적인 여건상 아무래도 제가 이제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변리사 학원에서의 강의를 전념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요번에 이제 그 학원에서 강의하는 것을 내려놓고 여러분과 이제 그 유튜브로 만나려고 네, 이렇게 이제 강의를 올립니다. 사실은 뭐 멋있게 제 얼굴도 이렇게 나오게 하면서 해야 되긴 하는데 제가 이렇게 화면으로 보니까 이렇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실 테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PPT로 예, 유튜브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완전히 이제 변리사 강의를 그만둬도 되는 상황이긴 한데요. 제가 오랫동안 이곳에 이제 몸담았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공부했던 거, 그리고 그동안 가르쳤던 것을 또 이제 여러 가지 여건상, 학원에서 이제 듣기 어려운 분들, 또 듣는 분이라 하더라도, 뭐 유튜브 강의니까 뭐 비용이 발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뭐 저의 23년 동안의 이제 변리사 학원에서의 강의에 이제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갖고 여러분께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뭔가 이제 공부하는데 도움이 좀 되는 강의였으면 좋겠고요. 어, 지금 이 촬영하는 시점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2026년도 강의여야 되는데 데뷔하는 강의여야 되는데 사실 이제 이게 중반입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부터 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2027년 데뷔 강의는 기본 강의부터 하나씩 유튜브로 이제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번 2026년 대비 강의는 이렇게 이제 비교 산업재산권법 강의라든가 예, 그 외에 이제 산업재산권법 통합해서 정리하는 강의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한 500제 정도 되는 네, 문제풀이 산업재산권법 문제풀이 강의라든가 기출문제 강의 그 다음에 이제 뭐 최근 한 3년 동안에 산업재산권법 꼭 중요한 이제 판례 강의 뭐 요 정도 지금 그 2026년도 대비 강의로는 올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202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뭐 기본 강의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최종 네, 산재법은 이제 뭐 판례 특강까지 해가지고 다 이제 올리려고는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 듣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렇게 이제 올라올 거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하시다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재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교재는 이제 정식 책으로 나온 것도 있고 안 나오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비교 산업재산권법 같은 경우는 교재가 있습니다. 네, 교재가 있고 지금 현재 거기 이제 뭐 그 메일 주소가 있는데 메일 주소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송부해 드릴 수 있고요. 또 이제 판매하는 곳은 제가 이제 변리사 학원에서 이제 강의를 이제 안 하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 상원에서, 네, 투데이 상원에서 지금 현재, 비교 산재법 강의를, 비교 산재법 교재를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통해서 이제 교재를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강의하는 게 학원에서 강의하는 게 아니라 비교 산재법 강의는 처음으로 이제 유튜브 강의를 하기 때문에 좀 낯서네요. 네, 낯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오리엔테이션 겸 몇 말씀 전하고 이 강의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유튜브 강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뭐 1시간 반, 뭐 1시간 이렇게 이제 길게 강의하지는 않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짧으면 한 10분에서 길면 한 30분 사이에 이렇게 이제 강의를 여러 편으로 나눠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시간은 토탈 시간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한 7시간, 6시간 내지 7시간 정도 강의가 될 것 같은데 편수로 따지면 그 몇 편이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먼저 잠깐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준비되는 대로
하나씩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유튜브에 올리는 거에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썸네일 작업을 한다거나 이렇진 않고 그냥 강의한 것을 그대로 이제 올리는 형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그 비교 산재법 강의와 관련해서 제가 굉장히 제가 변리사학원에서 강의할 때도 가장 애착을 가졌던 과목입니다. 과목인데 이 몇 가지 이제 뭐 이유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 강의가 필요한 몇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거 정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산업재산권법 문제를 낼 때요. 특히 이제 디자인 상표법 문제를 낼 때 어떻게 문제를 내냐면 같은 그 예컨대 뭐 분할 출원이다 그러면 분할 출원에 특허도 있고 디자인도 있고 상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디자인에 만약에 문제를 내고 상표에서 문제를 냈을 때 특허법에 있는 내용인데 디자인 상표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세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 있는 것처럼 디자인에도 있는 것처럼 상표에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출제를 한다라는 겁니다. 진짜 많은 문제들이. 네. 그런데 이제 보통 변리사 학원에서 공부하다 보면 어떤 느낌을 받냐면 특허는 특허대로, 디자인은 디자인대로, 상표는 상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목차 안에서 그러니까 같은 주제로 공부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그 내용을 전달을 받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특허, 디자인, 상표법을 별개의 과목인 것처럼 우리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특허 디자인 상표가 구분이 안 된 상태에서 뭐가 차이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고요. 또 많은 내용들은 중복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중복해서 공부를 해서 성적이 좋으면 좋겠는데 도리어 중복해서 많이 공부할수록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리까리한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애매한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내가 어디서 공부는 했는데 이게 특허인지 디자인인지 상표법인지 모르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면 도리어 공부는 많이 했는데 공부 분량은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세모가 더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머피의 법칙상 틀리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재산권법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업재산권법 공부는 수직적으로 만약에 이제 펜을 좀 잠깐 쓸게요. 네. 네, 이게 잘 안 써지네요. 네, 이거 오리엔테이션이니까 그냥 말로만 전하겠습니다. 네. 자, 뭐 만약에 이제 특허 디자인 상표가 있다 그러면 특허를 기준으로 해서요.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디자인하고 상표법에 이제 공통 분모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은 비교를 하면서 디자인 상표법과 특허법을 비교하면서 공부를 하고 그 뼈대는 특허법으로 잡는 이런 공부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공부량이 확 줄어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디자인 상표법에서 특허법에서 공부한 내용을 또 공부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특허법과 동일하다라고 하고 디자인 상표법은 이렇게 틀린 것들만 잘 정리하시면 되는. 그러면 이제 더 클리어지기 때문에 공부량도 줄어들면서 훨씬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서 성적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허는 우리가 이제 항상 공부하실 때 이제 처음에야 뭐 하나하나 한 법률을 따로 공부하셔야겠지만 나중에 이제 공부를 좀 일단 어느 정도 알았다라고 하면 항상 이렇게 수평적인 관점에서 특허하고 디자인 상표가 특허 디자인 상표가 뭐가 다르지? 라는 것을 구분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산업재산권법은 효율적인 공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교 산재법은 공부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께 이제 최종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디테일하게 뭐 판례를 분석하거나 이런 강의는 아닙니다. 특허 디자인 상표법이 어떤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에서 같은 게 뭐고 다른 게 뭐냐. 뭔가 이렇게 수평적으로 특허 디자인 상표법을 한번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논해보는 그런 특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원래 이제 제가 처음 강의했을 때는 이런 것도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목적도 있었지만 또 뭐가 있냐면 마지막 시험 보기 얼마 전에
뭐 2월 달이다 그러면 뭐 2월 뭐 20일 날 시험 본다 그러면 2월 17일, 18일, 19일 이때쯤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산업재산권법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지? 그러니까 마지막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번 리뷰해 보는 시간.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하루 종일 비교를 하는데 강의 듣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내가 공부했던 것을 특허 디자인 상표법을 다 꺼내서 한번 쭉 그 스크린 해보는 그런 시간으로서 이 강의에 또 의미를 부여를 했었습니다. 또 이제 세 번째 좀 어떤 이 비교 산재법 강의에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2차 시험 같은 데 가서 이제 우리가 답안지를 쓸 때 이제 우리가 특허법 시험 문제다라고 하더라도 관련돼서 디자인 상표, 탑법에서 어떤지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코멘트를 해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여론으로서 만약에 이제 칸이 좀 남아 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 근데 특허는 이런데 디자인은 이렇고 상표는 이렇다. 라는 거 이런 것들을 마지막 여론 부분이나 결론 부분에 활용해 주시면 조금 더 답안지가 윤택해지는 측면이 있다. 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 비교 산재법을 공부하는 것에 이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요 다음 시간부터는 각 주제별로 이제 우리가 하나씩 그 PPT를 보면서 이제 강의를 진행할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PPT에서는 이제 조금 더 핵심적인 내용을 이제 PPT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PPT를 보면서 핵심적인 어떤 차이점을 구분하고 또 나머지 이제 교재에 들어가서 다른 부분들도 쭉 한번 검토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쭉 그렇게 끝까지 가다가 그 내용을 끝까지 이제 정리하면 이게 이제 번호가 몇 번까지로 정리되어 있냐면 55번까지 나가 있습니다. 이제 국제 추론까지 해가지고 55번까지 이제 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예상 문제, 기출 문제, 요걸 이제 풀이하는 문제로서 한 48문제 정도가 있습니다. 이 48문제는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예, 간단하게 여러분들 답을 체킹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우리가 이제 55번에 해당하는 그 이제 비교표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고 이론적인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짧은 시간 동안 그 48문제를 한 문제씩 해가지고 이제 틀린 질문을 위주로 해서 빠른 속도로 한번 검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기존에 이제 학원에서 강의했던 것과 동일한 패턴으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비교 산재법 강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산업재산권법을 비교하는 그런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